만장일치는 무효래요. 자식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자식하고 대화를 하세요? 평일에 10분? 예. 선생님은 자식하고 자제분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세요? 예. 걔들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잘 나왔던 거 얘기하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예. 부자 같은데 왜 가운데 앉으셨을까? 우리 박수 좀 한번 크게 쳐드립시다. 여기 빈자리 있을 때 오실래요? 자, 이제 그 부자야, 참 이제 50분 남았는데 어떻게 256시간에 관한 거를 다 전달할지. 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애들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부작이 나오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애들에게 고기를 한 광줄이 잡아다 주면 며칠을 편하게 산대. 그런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편하게 산다. 자, 그게 요 얘기입니다. 4, 5세 때부터 저금, 자선, 통을 가르쳐 주는데 이때부터 얘들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자, 가정이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모체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학교. 그 다음에 해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완벽한 삼위일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 있어서 이게 어디야? 삼위일체가 돼 있어서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사회 해당에서의 교육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완성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학교 해당에서의 교육이 요 교육을 아주 완벽하게 시키는 거예요. 너도 후세의 교육을 이렇게 해. 그건 신에 대한 사명이야. 그리고 돈에 대한 교육을 너도 이렇게 해. 그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야. 이것도 돈에 대한 섭리야.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거야. 이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당에서 똑같이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는 원래 은행 지점장 마치고 밴쿠버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했더니 10년이 나와요. 우리 애들을 사실 일찍 유학을 보냈는데, 걔가 UBC 가서 사실은 에디슨 재단에 있는데 동양에서 하나라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하나예요. 제가 살던 집이 유태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화물차를 갖고 있다는데 1000대라고도 하고 10,000대라고도 하고 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참 많은 거를 여기 강의보다는 진짜 저하고 소통을 오늘 하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부자들이시잖아요. 이제 오늘 단순한 부자가 아닌 존경받는 부자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불장에서 이제 불을 하면서 여기 있구나. 그것 좀 잠깐 주세요. 그거 갖고 해야 되겠구나. 예. 예. 잠깐 빌려주세요. 이따 드릴게요. 예. 두 번째 앉으신 분도 부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크신 박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런데 그 풀장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때 이제 마침 한국의 의사가 이민을 가서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합뉴스에서 칼럼을 쓴 게 밴쿠버 신문에서 계속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민 교민회에서도 이제 강의도 하고 거기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유태인하고 같이 그 풀장에서
같이 거기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가 그러는데 딸이 왔어요. 와가지고 20불만 달래는 거야. 엄마한테 같이. 끝까지 너는 왜 얼마를 가져갔는데 얼마 쓰고 얼마인데 얼마고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불이라는 건 해외 가면 특히 더 약하잖아요. 난 주머니에 이걸 줘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그런 부자가 결국은 끝까지 안 주더라고. 그리고 걔는 울면서 나가는. 근데 네가 내가 얼마 용돈을 줬고 그러니까 용돈 얼마씩 주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한 돈 10,000원 되는 것 같아. 예. 그럼 100불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100불을 주면 맨 먼저 자선 통장에 10%를 떼요. 그리고 용돈으로 저축으로 또 10%를 떼어. 그리고 긴급환자금 떼고 그러면 실제로 자선 통장에 들어가는 돈하고 저축 떼면 얘가 쓸 게 없어요. 그럼 뭐 돈 10,000원에서 한 6,000원, 7,000원 되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아르바이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11살 때 되면은 성인식 하면 끝나요. 그러더니 막 걔가 나가서 막 하고 그러는데 한 시간인가 2시간인데 다시 왔는데 뭐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 주더라고. 그게 뭐냐면 땀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공짜는. 그래서 걔네들은 그래서 11살 되면은 우리 학교로 보면은 한 중학교나 1, 2학년 초등학교쯤 될 거 이때 되면은 완벽하게 끝나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지금 교육단장도 유태인하고 같이 살던 선생님이에요. 이대 그 석사까지 나와서 유태인하고 살다 그 아들이 지금도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요. 유태인의 탈무드하고 토라하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유학을 가니까 그 부모가 당연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입학금을 마련해 줘야 되는 줄 알고 하니까 애들이 벌써 다 마련해 놨더래. 걔네들은 중학교나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 성인식을 넘으면 자기 생활, 자기 학비는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뭐 부모 상속 그런 건 물론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고 그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 되는데 그 사람들은 툭 하면 시애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뭐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 약한 거 뭐 먹큐름 사러도 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사러 가는. 근데 왜 그러냐? 자기 인맥이 거기 있다며. 가서 내가 대학원 박사 코스까지 했는데 실제로 내가 친구, 친척, 뭐 지연, 혈연이 내가 다니는 은행에 와서 예금 한 푼 해준 친구 없어요. 은행은 다른 은행 가면서 나한테 와서 대출해달라고 그러고 대출해주면 떼먹고 안 해주면 욕하고 이제 이런 인맥 이 사람들은요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점심은 정말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고 물건을 사러 가는 시간 인맥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인맥에 대한 교육이죠. 자 그래서 성인식 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용돈 주는 거 없어요. 선물, 부모 유산은 없어요. 돈은 신께서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자선을 하라고 맡기신 사명으로 갖고 있다가 그래서 애한테 고기 잡는 방법까지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떠날 때 멋지게 다시 사회에 봉사하고 가는. 아직 그 사회에 혼납하고. 이번에 페이스북에서도 마크 주커버그도 그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다 자선하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게 나왔냐니까 이 탈무드하고 토라에 대한 교육이라니. 여기서 똑같이 교육을 하는 이것이 부자학입니다. 그래서 부자 코스를 제가 국비 코스로 받아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육을 이렇게 하다가 4, 5세쯤 되면은 그때부터 애가 호기심이 생기니까 막 질문도 하고 하는데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존댓말이 있어요. 존댓말이 있는 그 민족은 사고가 발달하기가 힘들대요. 상하계층이 이미 거기서 생기니까. 그래서 정말 대화 시간을 애들하고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 유태인 교육의 그 근본이 뭐냐면 본을 보이는 교육이에요. 그 본을 보이는 교육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머리에서부터 저녁에 잘 때 베갯머리까지 시작되는, 그게 정말 그래서 자녀가 10명이면요 아버지는 10명에 대한 하는 교육이 다 똑같아. 그리고 1대1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그분들은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민들이건 부자건 간에 교육은 공동체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부자들이 이 교육이 사후의 후세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후세의 교육을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대한 교육을 지원받는 거를 수혜라 생각하지 않고 권리로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거를 자선이라 생각하지 않고 의무로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하고 살면서도 느낀 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생활이 똑같아요. 똑같아. 보세요. 자식은 신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동영상도 있고 한데 유태인의 가장 어려운 집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자식이 10명이에요. 10명이 무슨 애들이 질문을 하고 무슨 말썽을 부리고 무슨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그 인내와 그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할 때 그건 안 돼.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너 공부 잘해. 이거 하면은 애하고 대화를 단절시킨다니. 그러면 대화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관계까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재산은 아버지 거가 지 건 줄 알고 이게 완전히 정반대죠.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본을 보이는 교육을 우리가 이제 유태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인식 때 되면은 이제 선물을 그때서 해주는데 이때 선물을 돈으로 해줍니다. 요것이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종잣돈 어떻게 마련해 주나요? 부모님 유산이 종잣돈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연금이 종잣돈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종잣돈이 그래서 유태인 서민 가족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5만 불에서 한 7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한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얘들은 이때 성인식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요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에게는 선물을 할 때 꼭 돈, 시계, 시간이 돈이라는 거. 돈, 시계, 그 다음에 보석, 영원히 변치 않는 요 3가지밖에 절대로 선물을 안 하고 요것도 성인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얘는 저금통, 저금통장,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금부터 저축부터 투자까지 여기서 하는데 배우게 되고 요 종잣돈을 여기서 가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얘들은 요때 이제 돈을 불리고 늘리고 보관하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니지, 대학을 졸업을 하죠. 그러고 여기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태인에게 가장 그 인생에서 필요한 중요한 주기가 성인식, 그 다음에 졸업식, 그 다음에 결혼식인데 이 돈이 중학교 1학년에서 1억을 갖고 있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얼마가 되나요? 그래서 이때까지 예금을 했다가 이때부터 투자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금융 쪽에 또 귀금속 쪽에 권위자가 많은 유태인이 많은 이유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 대학생들 졸업할 때쯤이면 어떻게 돼요? 학자금 대출 연체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대학교 졸업할 때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가 돼서 나온다네. 이 교육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태인의 교육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이상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때 성인식에서 선물 받은 거 종잣돈 한 5천, 7천을 다 기증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는 종잣돈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그 애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에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길러진다는 거. 자, 유태인의 머리는 한국 사람의 머리보다 IQ가 10 이상이 작아요. 낮아요. 예. 그리고 국토도 우리나라 뭐 강원도 면적만큼도 못해요. 그리고 민족도 인원수도 1,500만도 안 돼.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보다 IQ도 약하고 인원도 작고 국토도 작은 민족이 우리는 교육열 뭐 우리가 얼마나 높아요. IQ도 높고 면적도 높고 자원도 많고 그런 한국이 유태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자, 세계를 미국이 다스리는데 미국을 다스리는 게 유태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유태인의 이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여기서 맨 먼저 가리키는 게 자선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죽어도 20불도 안 주고 지금 통계로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빌 게이츠하고 제일 돈이 많은데 일주일에 그 용돈 주는 거를요 1불을 안 100불 그게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을 안 줘요. 막 10불을 안 줘요. 75불 주고. 근데 애들은 그걸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는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딸 낳기 전에 재산 다 기증해버렸어. 딸이 의지할까봐. 근데 애들은 더 그래요. 아버지 왜 내 인생을 창의성을 뺐습니까? 아버지 거는 사이에 기증하세요. 내가 노력하.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자는 상속한 부자예요. 유태인의 부자는 상속한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창업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게 당신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토라와 탈무드의 교육입니다. 그 토라의 탈무드의 교육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비투스 부자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래가지고 돈, 자비가 아닌 자선을 하라 합니다.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토론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얘기하네. 종교에서는 좋은 일을 하라 하지요. 그거 자비하라 합니다.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하는 건 다 줘란 얘기예요. 유태인에서는 그건 죄악으로 봅니다. 태어날 때 선생님이 가난한 것은 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의 실수다. 그래서 우리 고기 잡아주고 정말 상속해주고 이거는 애의 자생력, 창의력, 의지력, 성장력을 뺏는 거라는 얘기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오직 용돈, 이번에 우리 교육생들 지금 강의를 하는데 용돈에 대해서 교육하라 했더니 용돈이 뭐냐 하니까 맨 먼저 부모가 주는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래. 예, 그런 교육을 하니까 애들이 부모가 주는 것은 맘대로 써도 된다. 유태인의 용돈 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거는 무슨 돈이냐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선의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노동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빌 게이츠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 부자가 애한테 그 75불밖에 10불, 100불도 안 줘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느냐. 걔들이요 아르바이트를 3개, 4개를 해요. 그래서 왜 2개만 하지 3개 하냐니까 2개 갖고 용돈을 못 쓴대. 막 잔디 깎고 뭐 이게 다 시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모자르면 그러니까 별거 다 시켜요. 잔디 깎게 하는데 걔들 잔디 깎아봐요. 어떻게 엉터리로 깎거나 그래도 다 시켜. 그리고 걔 몰래 다시 깨끗하게 사람 시켜서. 내가 애들 유학을 보냈는데 IMF가 그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은행 법조타운 차장인데
야, 돈을 어떻게 그럼 2배로 보내주니? 아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야, 그럼 너 환율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게 자기 풍습이기 때문에 도울 거예요. 어떻게 하냐? 노트 팔고 볼펜 팔으면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 사줄까? 그래도 사줘요. 그 걔가 사는 그 아파트가 거기는 토지가 넓어서 얕잖아요. 가니까 가서 문을 두드리면요, 전부 그걸 사주는 거야. 애한테 자생력을 기르게, 자기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걸. 예. 그러니까 걔가 그 노력에 의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노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비하지 말고 자선을 하라 합니다. 자선은 내가 돈을 줘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선이다. 근데 그거는 고마운 사람이 아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함께 성공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오래가는 성공이다. 그거를 디지털이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편에게 원하는 것만 줘서 고마운 사람으로 남으면 그 원하는 거를 못 줄 때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줬던 감사함만 생각하나요? 대가 없이 그 수혜를 받으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게 대가 없이 수혜받는 게 수혜가 아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권리가 안 올 때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은행 지점장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많이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검정고시로도 은행 차장까지 와요. 근데 자기는 애들 5남매 중에 맞이라 동생들 가리키느라고 자기는 학교도 못 나와갖고 겨우 해갖고 은행 대리까지는 된 거야. 근데 동생들을 잘 키워가지고 전부 행정고시도 되고 막 굴지의 기업가도 갔는데 명절 때 되면 형 오기 전에 맨 먼저 도망간대. 예. 옛날에 수혜를 베푼 게 있으니까 그걸 못 갚으니까. 그리고 그거 하다가 못 가리키면 그거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이게 지연, 열연, 학연의 아날로그 인맥이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인맥 지도를 보고 제가 잠시 그것까지만 갈 건데, 자, 그래서 돈이 피땀 흘려 흘린 돈만이 진정한 돈이라는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노동의 가치예요. 그거를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불로소득으로 얻는 거,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부자학에서는 등가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를 바라면 사람이, 그 인류학적으로도, 인류학에서도 나오잖아요. 공짜 좋아하고 아마존하고 이거 다 인도인들이 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노동의 가치, 그거를 알게 한 다음에 그때 하는 교육이 경제교육입니다. 이때서 경제교육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미 경제 속에는 그 자선과 타인의 생명과 그 노동의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내 피땀 흘려서 얻은 돈만이 그 진정한 돈이다. 그래서 용돈은 부모가 주는 마음대로 쓸 돈이 아닌 부모가 피땀 흘려 흘린 돈이다. 자, 제가 은행에서 28년을 있었는데 입사할 때 있던 회사가요, 퇴사할 때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자수서, 저는 금융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금융계 지점장 하다가 대학 교수로 가고 거기서 책을 쓴 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KBS에 방송하고 뭐 아침에 점심 먹는데 방송했어요. 제가 아침마당 방송, 제가 거기 또 이태 교수 행복한 부자 되게 제 프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시청률이 아직 안 깨져요. 자, 왜 그러냐면 저는 피 흘린 정말 피땀 흘린 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주 망해도 보고, 인맥으로, 전문가가 인맥으로 망해도 보고, 부자 교수가 뭐 알거지가 돼보기도 하고, 결국은 그래도 100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을 해서 쓴 책이 101번째 도전이에요. 그게 서울시의 101번째 이력서도 거기서 나왔는데, 자, 이게 이때 경제교육을 하니까 경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하는 게 이 멤버십,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그때 교육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경제교육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이때 리더십 교육이에요. 자, 하나의 훌륭한 경제인이 양성되고 또
훌륭한 리더가 육성되는 거는 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태어나는 요 시점부터.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가정과 학교와 사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그때 이미 성공한 리더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닌 공동체의 헌신에 공동체의 헌신에 의해서만 리더가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부작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도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만 리더는 육성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요때 태어나자마자부터 3, 4개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유태인은 세계적으로 우리 집은 소가족이다. 그리고 유태인은 대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속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스 우리 부자학을 3TM 아비투스라 합니다. 아비투스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부자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부자로 키워진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아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똑똑한 아이로 키워진다는 거예요. 남보다 잘난 아이? 아니다네. 남보다 다른 아이로 키워진다. 아이의 창의성과 개성과 질문과 소질과 특징을 끝까지 인정해야 돼. 근본적으로 사람이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기질,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어려서부터의 그 리더십 교육이죠.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태어난다. 제가 밴쿠버에 가가지고 그 애들이 있는데 이제 샤워를 하러 갔더니 막 물소리가 나니까 애가 들어와서 아빠 그 물 좀 샤워하고 비누할 땐 수돗물 좀 끄세요. 그래. 야, 인마 왜?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요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얘기를 참 많이. 야, 우리가 요금 안 내면 더 잘 됐네. 실컷 써야지. 그러니까 아빠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예. 아빠는 그러니까 지점장까지 한 분이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이 수도요금은 이 지역 사이에서 돈을 많이 번 분이 올해 수도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고 해갖고 내는 거래요. 자, 공동체의 헌신에 대해서만, 헌신에 의해서만 리더는 생겨가요. 아, 그래, 참 훌륭하구나. 내가 유학 잘 보냈구나.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쓰는데 내가 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웬마. 그러니까 아빠도 수돗물 틀어놨는데 이것도 틀어놓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가 내냐? 이것도 이 지역 기업인이 낸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도도 아껴야 되고 전기도 아껴야 된대. 그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래요. 그런 교육을 애들이 받았냐. 야, 너 참 내가 교육 잘 보냈구나. 예. 이게 교육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땀에서부터 걔들 그렇게 간 애들이 용돈 줬나요? 성인식에 딱 종잣돈 한 번 준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 인생은 지가 알게. 예.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얼마나 상속해 주셨나요? 세계의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상속자. 우리나라 보세요. 이번에 내가 어제도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I am sorry 정장이라고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 항상 청바지만 입고 오늘은 제가 참 정장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청바지밖에 없어서 저는 우리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정장 해야 됩니까? 근데 와이셔츠 하나밖에 없는데 예. 그랬더니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전부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하나예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 돈 많은 사람이 맨날 청바지 티셔츠나 입냐니까 다른 거 이것 말고도 결정할 게 수없이 많은데 오늘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하려면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가 요번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청문회에 불려나갔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주 정장을 싹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맨날 청바지만 입다가 정장을 입으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리더십 교육이에요.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장을 다 감동을 시킨 거야. 그리고 페이스북의 실수는 저의 실수입니다.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있는 전 재산을 저는 다 내놨습니다. 야, 당신의 그 겸손함과 그 자선이 어디서 배웠지? 저는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배운 사람입니다. 배움 그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전 세계를 다 울린 거예요. 자, 이런 교육이 존경받는 부자학교. 그런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부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키워진다는 얘기죠. 그게 아비투스 환경이론입니다. 부모가 집에 와서 매일 막걸리나 마시고 백마강, 낙동강만 부르면 애들은 그렇게 클 것이고, 정말 최고급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저런 베갯머리에서 정말 애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좋은 자전거를 해주고 밥상머리에 앉으면 애한테 얘기 들어주고 감동해주고 상상하게 해주고 존중해주고 이어가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하면 애는 그렇게 길러진다는 게 아비투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비투스 부작을 만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3TM이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T로 하는 멤버십이에요. 세 가지 T가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이 함께다는 얘기죠. 그리고 T가 뭐냐, 트레이닝이라는 얘기. 아니 저기 트러스트,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는 생성된다는 얘기죠. 자, 마크 주커버그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김포공항 지점도, 김포공항 지점에서 제가 지점장이 됐는데 대한항공 한번 보세요. 딸, 아들, 뭐 또 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걔들을 욕하십니까? 그런 환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마크 주커버그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30년 동안 제가 은행 생활을 했는데 입사해서 퇴사할 때 보니까 남아있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자수성가해서 서울 옵니다. 열심히 해갖고 돈 벌어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애들한테는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 고생한 거 다 갖다 줘요. 걔들은 뭘 합니까? 쓸 줄밖에 모르지. 그런데 그나마도 2세는 좀 나아요. 3세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교만과 소비밖에, 낭비밖에, 마약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그게 갈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사과하고 나 휴가 갈 거야 하고 가버리고, 이게 아이엠소리 정장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존경받는 부자에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자 뒤에 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부자란 뭐냐면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장에서 실천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지식, 여러분 지금 지식 정보 사이에 살면서 이것저것 막 할 필요 없어요. 자, 은행원이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은행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난 지점장까지 했어도 은행 상품 다 몰라요. 도대체 은행 상품이 뭐 1000몇 가지, 10,000몇 가지가 된다 그러대? 은행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은행 상품 팔고, 은행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은행 상품 삽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일이면 아무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자, 우리 저기 김 회장님도 공인중개사신데 뭐 중개합법, 시행령, 뭐 저는 지금 그 행원 때 외환 담당하면서 상금 고시도 다 외워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다 변합니다. 전문가를 쓰시면 돼요. 이게 전문가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려고 은행에 가는데 은행원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원은 남을 부자로만 만들고. 여기 은행원 있나요? 뭐 나하고 동기니까 뭐. 근데 뭐 은행원도 부자가 있겠지. 예. 근데 부동산학 박사? 내가 부동산학 석사 때 부동산학 박사 강의를 했어요.
부동산학 박사가 집 한 채 있는 분도 없어요. 증권회사에 가서 좋은 증권 강의해 보니까 증권회사에 증권 계좌 하나 제대로 갖고 있는 리더가 없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지식의 함정에 빠지게 돼. 지식이 너무 많이 하면 그걸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과 부자를 만드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건 이거는 필수예요. 부동산도 뭐 그다음에 재테크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는. 사람을 얻으면 다 얻어요. 제가 은행 지점장을 그때 분당 지점장을 할 때인데 우리 여직원이 리츠칼튼 호텔 그 주요 임원이 고객이었어. 그러니까 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리츠칼튼 호텔 막 사장도 와요. 오는데 내 지점장실에서 이렇게 CCTV 보면 리츠칼튼에 막 임원도 오고 사장이 막 뛰어나가면 지점장님 나오지 마십시오. 여기 제명이 주임 저는 하나로 만족합니다. 지점장 나오시면 어려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접대하세요. 그게 바로 인맥이에요. 그 최주임은요 앉아서 그 리츠칼튼 그 임원 어떻게 금융상품 이용해서 부자 만들어줄지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그 리츠칼튼 회장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리츠칼튼 회장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그 직원을 두셨습니까? 지점장님 제가 도와드리려면 뭐 도와드려야 됩니까? 김치까지 담고 와요. 예. 그래서 계약직이었는데 지금 뭐 은행 지점장까지 됐어요. 그게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다. 부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람.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자선교육도 남에 대한 자선, 노동도 피땀 흘려서 남에 대한 자선, 그 다음에 경제교육도 나를 위한 돈이 아닌 남을 위한 돈,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인테그라는 얘기죠. 맨날 부동산 얘기만 듣다가 막 오늘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옳은 말씀이래요. 그러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러니까 가면 앞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알았어. 둘째 자리까지는 부자가 되는구나. 자, 그것은 네가 수없이 얘기하는 낙관이라는 건데 하여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든지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 타는 사람이에요. 그 긍정을 막 한없이 나도 얘기하니까 나도 긍정적이 된다. 말에는 주술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된대요. 예. 자, 그래서 대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 텐데 이건 지금 시간이 뭐 12분밖에 안 남아서 예. 자, 제가 부자 강의 가서 맨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럼 당신 얼마 가졌어? 너 진짜 부자야? 너 부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뭐 부자 강의를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뭐 부자의 정의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이론이에요. 지식의 함정이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뭐 연금을 얼마, 이거하고는 부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교육이 우리 잘못된 거예요. 돈이란 뭐 부자란 뭐냐?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부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아닌 돈을 잘 쓰는 게 부자다는 얘기죠. 자, 시간이 되는 만큼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돈에 대한 곡선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돈이에요. 요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이 많아지는 거. 이게 부자의 형태거든요. 내가 돈을 얼마,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어요.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향이 이렇게 꺾어지면 그거는 지금은 오늘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에는 속도의 경쟁을 합니다. 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퇴사할 때 되니까 남아있는 기업이 없어요.
오늘 얼마 갖고 있다? 아무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 그래프가, 자, 내가 돈을 요것만큼 갖고 있어. 요것만큼 갖고 있는데 돈에 갖고 있는 흐름이 부자의 커브로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석세스 커브예요. 이게 부자 곡선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하향 곡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게 부자에 대한 진정한 부자를 기준이다, 그 얘기죠. 오늘의 부자가 아니고 미래의 부자이다. 이게 스탁이 아니고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이 곡선이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 아무 중요함이 없어요. 시점,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시간, 기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꼭.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성공하는 곡선에 올라가면은 안주를 합니다. 자, 자수성가한 사람이 내가 그래서 다 3대째 가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그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부터 바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틀림없이 골프장부터 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룸사롱도 가고. 틀림없이 그렇게 안주하면은 그건 그대로 내려가네. 영원히 내려가게. 저는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도와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실패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어요. 실패하라. 그러나 실수는 하지 말아라. 실수는 나의 잘못으로 나태함으로 한 거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에요. 성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패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닌 실패면은 실패처럼 보일 뿐이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성공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했을 때 외부를 봐서 겸손해지고,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교만하지 말고. 부작에서 가장 존경한 게 겸손한 거예요. 지금 우리 부작 코스에서 교수님들 많이 오셨어요. 저 사람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겸손했기 때문에 제가 초청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은행에 예금 1억, 2억 해놓으면 아주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가서 거만하고, 야, 지점장 새끼 나와야 돼. 근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그 리즈칼튼 그 회장님도, 저는 여직원으로 만족하니까 지점장님 안에 들어가서 다른 손님 모시. 정말 겸손해. 그래서 그게 성공했을 때 가장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게 내일의 부자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제 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을 받은 결국은 성공의 부자학이 뭡니까? 공동체에 대한 헌신하는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맥지도 시간이, 이거 요령만, 이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넘어갑니다. 자, 믿을 때 쓰고 썼을 때는 생명을 지켜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납니다. 제가 최초로 쓴 책이 친구와 거래하지 말라는 책이에요. 지연, 혈연, 학연. 그러니까 동창이고 동네고 하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럼 거래하면 확인된 게 뭐 있어요? 친구라 거래하지 말고 그 친구에 대한 모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이 확신까지 갔을 때 거래하라는 거예요. 중국 부자들은, 유태인 부자들은 소개 없이 사람도 안 만나요. 우리가 이번에 국비 코스를 지금 국가자금으로 부자 교수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모집하는 거 공개 모집 안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만 꼭 소개를 받아서 만나지. 유태인은 소개 없이 만나지도 않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소개하면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는 법칙. 이거 신뢰의 연단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신뢰도 확인을 해라는 얘기죠. 근데 확인이 그대로 확인이 아니고 확인이 확신 단계에 갔을 때 거래하라는 얘기. 이때 성과가 나오고 이때 성과가 나올 때 이게 인맥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성취가 아니고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친척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다 해서 이거 다 생략하고 우리가 남이가 동창이지 해가지고 거래하면 이건 다 아니다. 자, 이게 인맥의 그 흐름이니까 한번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좋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정말 변해야 됩니다. 지금 필기하시고 그대로 잊어버리면
또 가서 자식들한테 용돈 주시면 안 됩니다. 먹인시키고 상속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애교육인데 우리 애들이 과연 여기 어디냐 해서 2단계 교육을 맞추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하고 같이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부터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존경받는 부자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장 관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걔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성공했을 때 그 돈을 갚게 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게 하는 이 부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효 프로그램까지 하고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김상훈 회장님한테 연락하시면 여러분도 그런 부자 포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듣고 얘기한 거를 지금 당장 변해라는 얘기죠. 실천 안 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이것이 부자학의 청론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맥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요게 오늘 가서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나오죠? 여기 인맥지도 여기 나오죠? 아유, 필기 되게 많이 하셨네. 역시 앞에 앉으신 분은 틀리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틀림없이 부자일 거예요. 예. 아, 참. 박수도 못 칩니까? 자, 요게 모든 인간관계는 이 인맥지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KT에서 오랫동안 리더십 강의를 했는데 강의의 첫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맥은 인맥지도를 보면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지연, 혈연, 학연, 이건 업무상관계, 직장에서 만난 직연이죠. 기타 관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척이니까 내가 믿지. 디지털 인맥이지. 혈연이니까 믿지. 이게 아니고 요거를 다시 여기 한번 자료 있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요게 인맥지도인데 요게 끝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맥지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게 현재 여기가 2년입니다. 2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코엑스에서 100명을 모아놓고 과연 의도적으로 만난 인연은 성공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의 SQC라는 강의기획사하고 현대카드 돈 받아서 코엑스 장소 제공받고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거꾸로 인연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인맥으로 성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나누십시오. 여기. 자,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만난 사람은 다 인연이에요. 성공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만난 인연을 나의 철학과 비전과 꿈과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을 인맥으로 만드는 인맥을 얼만큼 얻었느냐가 나의 성공의 석세스 커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지 혈연 중에서 그러면 인맥은 누구누구인지 요거를 구별. 단순하게 아날로그는 누구인지 요거를 다 나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연 나의 인맥이 누군지가 나와요. 야, 이 특강을 언젠가 했더니 내가 30년 이상을 정말 인맥으로 알고 평생을 다 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보니까 아날로그네요. 썩은 노은지. 그래서 이렇게 인연을 인맥화하는 게 성공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맥으로 알고 있던 모든 사이는 완벽하게 그냥 이거 단순하게 아는 사이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찾아가지 않고 전화로 누구야 하면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했을 때 아무 소리 않고 너만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성과가 아닌 위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사이입니다. 아까 그 인맥 지도에서 앞에 인맥 지도에서 요 관계에서 아까 인연으로 넘어가는 요 관계가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2세까지 갈 때 우리는 성공이 인생 2막이 성공입니다. 근데 인생 2막을 넘어서 내 2세까지 함께 갈 때 그게 3세가 가면 명문가가 됩니다. 이게 신뢰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게 부자인맥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